안녕하십니까, 무당건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60편 계명 이름 바꾸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하여라,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명이라는 거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름이 좋지 않을 경우에 이름을 많이들 바꿉니다. 개운하는 법이 있습니다. 개운, 운이 나쁠 적에 운을 좋게 하는 법이 계명, 그 다음에 이사를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서큘레이터를 항상 틀어놔라, 집안을 화사하게 해라, 이것도 다 계운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하는데, 계명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기 사주팔자에 없는 목화토금수를 찾아서 내 자신의 사주팔자에 없는 목화토금수를 찾아서 그 이름에다 넣어주는 게 계명입니다. 이름을 짓는 법인데, 이 목화토금수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상생이 되게끔, 상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름이 상생이 되게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상극이 되게끔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극은 뭐냐? 상생은 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쭈르륵 돌아가는 거, 왼쪽으로 돌든지 오른쪽으로 돌든지 돌아가는 거,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상생이고, 상극이라는 부분은 서로가 부딪히는 거, 마찰, 파장, 전쟁, 상처, 서로가 극하는 거, 이게 상극인데 요즘 상극으로 이름을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우개요, 이번 시간에는 상생으로 짓는 법이 아닌 상극으로 지은 이름이 안 좋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름을 계명하실 적에, 계명하려고 하시는 분들 활용하라고 60편에 이름 계명 제대로 알고 해라, 이름 계명만 제대로만 해도 진짜 운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이름 계명할 적에 어른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쁜 이름, 세련된 이름, 뭐 이런 거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데에 극하는, 상극하는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듭니다. 한글입니다. 빈, 뭐 유빈이 무슨 뭐 이런 우빈, 이런 이름을 막 씁니다. 근데 이 빈이란 건 뭐냐? 이 빈에서 이 비읍은 뭐냐? 물수가 되고 니은은 불화가 됩니다. 그럼 물수하고 불화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불이 강해지면 물을 마를 것이고, 물이 많으면 불을 죽일 겁니다. 그러면 이 빈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격, 성량 자체가 극해집니다. 저혈압이 될 수도 있고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자가 있습니다. 명자는 미음은 물수가 됩니다. 이응은 흑토가 됩니다. 물하고 흙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 터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숙, 숙자의 시옷은 금입니다. 기역자는, 숙자의 기역자는 나무 목이 됩니다. 그러면 금하고 나무 목이 만나게 되면은 금이 도끼가 돼서 나무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간에 이상이 올 수가 있는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준자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준. 이 준자 또한도 뭐냐? 금. 니은은 불화입니다. 그러면 금하고 불화가 만나게 되면 금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이 녹음으로 명예 손상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내가 실패가 오고, 건강 쪽으로는 폐 관련 질환이어서 비염, 축농증, 목으로 영양, 아토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이름입니다. 요즘 이름도 많습니다. 상준이, 뭐 명준이, 그런 이름에, 이런 양반들 이름이 대부분 아토피, 비염, 이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찬자 또한도 금하고 불화가 만나는 이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민 또한도 뭐냐? 물수. 그 다음에 니은 불화입니다. 물하고 불이 만나기 때문에 상극이 되는 이름이 되고, 철자가 있습니다. 철에 치을자 금, 니을자는 불화입니다. 금하고 불이 만나니까 금이 녹죠. 경자가 있습니다. 경숙이 뭐 무슨 민경, 효경 이런 자일 때 이 경자는 뭐냐? 기역자는 나무 목입니다.
이응자는 흑토가 됩니다. 그러면 나무하고 흙이 만납니다.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흙을 파버려요. 그렇게 되면 터가, 문서가 안정이 안 되고 집이 안정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목은 간입니다. 나무, 흑토는 위입니다. 위장을 파열시킨다는 겁니다. 위암이든지 이장 장애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릴 수 있는 이름들이 오늘 몇 가지 얘기합니다. 이런 이름들은 될 수 있으면 개명하실 때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문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무당금파는 한문을 좀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름이라는 것은 불려지라고 있는 겁니다. 소리.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 영국에 사는 사람, 외국 사람들은 한문이 없습니다. 일본인이나 있을 수가 있고 중국 사람만 한자권에 한문 문화권에 있는 나라만 한문을 쓸 수가 있는데, 만약 굳이 한문을 따진다고 하면은 저 미국 사람이나 제임스, 에드워드, 뭐 윌리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문을 할 거냐고요. 그래서 어떤 성명학자가 거기는 한문이 없어도 태양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한문을 안 써도 통한다. 이름 짓는 법이 있다 했는데, 미국의 뜨는 태양하고 영국의 뜨는 태양하고 우리나라의 뜨는 태양하고 틀립니까? 태양이 세 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라 하나 여기 나라 하나 여기 나라 하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명학자한테 그랬어요. 미친 짓거리 한다고. 거기 하늘 틀리고 우리나라 하늘이 틀리고 거기 태양이 틀리고 우리나라 태양이 틀립니까? 한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많이 쓰는 이름 효도 효자. 효도 효자를 쓰실 경우에는 효가 너무나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불효자가 됩니다. 무당금파 본명이 효자입니다. 효남. 효도 효자입니다. 남자는 사대남자 아닙니다. 저는 결국 효자를 씀으로 인해서 불효자가 됩니다. 효자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불효자는 뭡니까?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 못했습니다. 자식 없습니다. 노총각입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봤을 때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 충자. 충성을 너무나 강하게 넣어버리기 때문에 뭐가 되냐? 간신배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역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충성, 충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아름다울 미자. 진짜 아름다운 미자는 사용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미자 쓰는 사람 치고 이쁜 사람 없습니다. 단 성형 수술했으면 이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미자.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이미자 씨 얼굴이 이쁜 얼굴은 아니죠. 노래로 죽이는 사람이지. 우리 주위에 미자, 미숙이, 경미, 뭐 미란이, 미영이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미자 쓰는 사람 중에 이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이냐 내 자식들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도 상생이 되는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한문 또한도 효도 효자든지 충성 충자든지 식에서 아름다운 미자든지 또 뭐 서울 경자, 겨울 경자 이런 경자 빛나는 거 밝은 거 이런 이름 절대로 한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와 한문은 절대적으로 반대로 간답니다. 어떤 분이 이름이 있습니다. 한문이 이름이 춘자하고 득자입니다. 봄 춘자에 얻을 득자입니다. 봄에 뭐를 얻습니까? 보리백기 더 얻어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봄에도 수확을 얻지만은 한문은 옛날 법입니다. 그러면 봄에는 보릿고개 배고픈 시절인데 봄에 뭘 얻으라 하는 이름이니까 다 망에 자빠져서 나중에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름이 춘자에다가 봄춘자에다 얻을 득자입니다. 그 양반 이름을 그냥 춘득으로 안 하고 추득으로 했으면은 더 나았습니다. 가을에 얻어들이라.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만큼 한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름을 지을 때는 상생이 되는 쪽으로 상극이 되지 않는 쪽으로 이름을 지으시면은 분명히 개운하는 법 중에 새로운 좋은 운을 가지는 법 중에 최고가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대로 아시고서 상생이 되는 이름인지 상극이 되는 이름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계명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당금파입니다.